오늘은 이 유지훈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유지훈 전문가입니다. 자, 벌써 3월이 지났습니다. 벌써 4월이네요. 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세월아 약속하구나. 이런 노래 가사가 요즘 아주 절실하게 생각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면서 여러분들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텐데요. 자,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런 좀 얘기들이 흘러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벚꽃이 지금 활짝 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는 자, 벚꽃놀이 한번 실컷 하시고 다음 주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돈 한번 벌어보자고요. 자, 오늘도 김혜인 아나운서와 함께 즐거운 주식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월과 4월이 겹쳐져 있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생각보다 극단적인 장세가 연출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또 이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참 변화무쌍하게 좀 흘렀습니다. 3월 자체가 워낙에 힘들었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벌이면서 3월 한 달 내내 여러분들 상당히 좀 마음고생이 좀 심했을 텐데요. 좀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근데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어려웠죠.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증시가 지금 계속 빠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주들이 상당히 많이 빠지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과 조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란과 조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유전 발전소 뭐 섬까지 다 공격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막무가내 좀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 오늘 좀 보니까 좀 지나다 보니까 좀 이제 지나고 이제 수요일쯤도 되니까 지금 이제 이란 대통령이 좀 전쟁을 공격하지 않으면 전쟁을 좀 종전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지면서 또 증시가 또 급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급락 급등 여러분들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조금 안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 3주 내에 떠날 것이다. 뭐 종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2, 3주 내로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떻게든지 전쟁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증시는 좀 안정화되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 이제 얼마 몇 달 남지 않았죠? 조만간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좀 열립니다. 자, 이란하고 미국하고 자, 경기 제대로 하고 한번 좀 해서 좀 제대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좋게 축구하면서 세계 축제장이 돼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싸우고 전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노래가 생각나네요. We are the world. 꼭 한번 이뤄지기 바랍니다. 자, 증시가 일단 좀 안 좋으니까 환율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1,530원, 뭐 1,550원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나와줬는데요. 일단 좀 내려가서 1,500원까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뭐 17년 만에 공포라고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자, 환율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죠.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외국인이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환율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안정화돼야 다시 또 1,400원대 이하로 내려와야 증시가 또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고환율 고유가 투요코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뭐 위험도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1, 2주 내가 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아마 좀 포인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행 총재는 일단 새로 이제 지명되신 분인데요. 환율 레벨 자체는 뭐 큰 의미 부여할 거 없다. 환율이 크게 올라가는 건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왜냐하면 달러 유동성 지표들은 상당히 양호하다. 이제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전쟁 공포 때문에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떠나는 것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지만 예전처럼 다시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걸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주면서 일단 좀 환율 안정에 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제 유가 지금 100달러 돌파했었죠. 자, 서부 텍사스 유가가 지금 100달러를 돌파했었는데요. 요번에 또 이제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면 다시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서 또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런 일들이 좀 지나고 난다면 주식시장이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주 초반에 일단은 증시가 원체 안 좋아서 이제 급락하고 났었는데요. 자, 이제 중반쯤 지나니까 이제 전쟁 끝난다 이런 얘기 나와주면서 증시가 다시 또 올라주고 있습니다. 떨어지면서 외국인 기관도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와중에 또 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이후를 대비해서 사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개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지난다 그러면 자,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종목들이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종목도 위주로 좀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도 약세이긴 한데요. 뭐 코스피도 다 약세이니까 좀 지나고 난다 그러면 또 동반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5천을 깨지 않고 지금 바닥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기업이니까요. 자, 일단 뭐 6천, 또 하반기에 또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와준다 그러면 7천도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옛날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증시가 급락했었는데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하시는 게 있는데요. 자, 터보 퀀트 쇼크라고 하면서 구글이 이 메모리를 6배로 압축할 수 있는 한마디로 압축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하나면 메모리가 6개 있어야 되는데 요걸 압축해갖고 메모리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쟁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갑자기 충격을 받고 지금 떨어졌었는데요. 자, 지금 전문가 얘기는 이게 충격받을 일이 아니고 이거 오히려 땡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좀 집중 매수할 때다라고 보고서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구글이 메모리 사용량을 무려 6배로 줄이고 뭐 속도는 뭐 8배를 빠르고 이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거 안 팔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좀 주가가 좀 또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아라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2025년 1월 딥시크 쇼크가 있었죠. 자, 지금 최신형 GPU를 돌려갖고 인공지능을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중국에서 딥시크라고 싸구려 몇 개 안 되는 GPU 가지고 거의 맞먹는 성능에 지금 뭐 인공지능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17%나 급락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V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 내기 나오죠? 소프트웨어 최적화 만들어는 향후 5년 동안 폭증하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 터보 퀀트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고 있죠. 자, 지금 메모리를 누가 사서 쓰고 있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만 사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람보르기니 타고 있는 사람들만 지금 요 GPU를 메모리를 갖다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대중화된다 그러면 자, 중소기업들, 일반 기업들 거기에다가 최종적으로 가정용 PC에까지 인공지능 칩을 탑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싸져야겠죠. 칩 하나에 7천만 원, 8천만 원 하는데 어떻게 가정용으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점점점 싸지면 싸질수록 대중화되면서 모든 인류가 가정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향후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바운드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더욱더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 하라고 계속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SK하이닉스 보시면 알겠지만 폭락하는 날에도 170만 원 간다는 리포트가 계속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잊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후의 승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팔지 마시고 계속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테라팹을 또 만든다고 또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일론 머스크도 AI 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스페이스X라든가 거기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데 자,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엔비디아 칩 사서 쓰잖아요. 야, 그러니까 돈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1년, 2년에 끝날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이게 지속될 것 같으니까 아예 자기가 칩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설계부터 그다음에 칩 생산, GPU, CPU까지 생산하고 거기에다가 메모리까지 자기 만들고 거기 파운드리까지 다 해서 첨단 패키징까지 해서 한마디로 싹 다 만든다. 자, 이거 옛날에 그 타이슨이 이런 얘기가 있었죠. 처음 맞기 전에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메모리만 만들고 TSMC가 이게 파운드리만 하고 뭐 엔비디아가 이 GPU 설계만 하는 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만드는데요. 엄청난 기술뿐만 아니라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말이 안 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기가도 아니고 뭐 테라 지금 AI 칩 생산 50배를 늘리겠다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약간 고개를 까닥까닥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칩 다 이게 구성해갖고 뭐 한다, 뭐 삼성전자, TSMC 다 대체해갖고 자기가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기 나와주고 있죠. 일단은 최소 30조를 투자하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게 지금 수조 달러를 투입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자, 메모리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생각하고 있는데 자, 10년 전, 2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메모리 이거 치킨 게임이 벌어졌죠? 예, 메모리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 살아남으냐? 이게 마른 수건에 쥐어짜고 짜고 물방울 다 짜내고 해서 하는 사람이 바로 메모리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리담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를 지금 처음 시작하는 일론 머스크가 1년만 보강해서 만들 수 있다? 자, 이거는 10년, 20년 해도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중국을 보면 알아요. 중국이 현재 국가 차원에서 수백조 손실이 남에도 불구하고 수백조 손실이 나고 있으면서 계속 퍼붓고 있는데 계속 망하고 있고 아직도 기술 격차가 5년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만들려 그러면 적어도 10년 이상 투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될 텐데 그만한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공포를 이겨라. 공포가 나의 힘입니다. 자, 전쟁 장기와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걸 모두 이겨내면 결국 실적이 나오는 기업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계속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면 결국 우리 증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가 이 장세가 언제 끝나느냐? 요거 보시면 돼요.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 계속 흑자 늘어난다 계속 나와주잖아요. 뉴스 기사에 아니면 증권사 리포터에 영업이익 정점 둔화, 둔화 요런 얘기만 나와주면 거기가 끝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 200조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년에도 200조 나오면 안 되겠죠. 300조, 400조 나와가 주가가 올라주겠죠. 그럼 200조 내년에도 200조 나온다고 하면 정점 얘기가 나올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주가가 고점입니다. 자, 아직은 영업이익이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11월, 이번 달 11월, 올해 11월이죠.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는 이 증시가 계속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증시를 보면은요, AI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면서 올라졌죠. 작년에는 GPU가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고, 올해는 에너지 쪽에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묻지마 투자가 일어나고 있죠. 묻지마 투자가 올해 연말쯤에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국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요거 이후에 향후 20년간 침체장이 이어질 것이다. 뭐 얘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요거 좀 마무리되면. 뭐 떨어지더라도 적어도 올해까지는 여러분들 돈 벌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한국 기업들 돈 많이 버는 기업입니다. 조선방산,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이거 계속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코스닥 잠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닥은 원래 개인들이 90% 매매합니다. 개인들하고 세력들만 매매해요. 외국인하고 기관들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개인들이 기관들이 수조씩 들어왔어요. 자, 지금 원래 안 들어왔는데 수조가 들어오다 보니까 1월 달에 사이드카 2번이나 발동됐잖아요. 코스닥에. 그런 데서 지금 많이 올라줬는데 삼천당 제약도 지금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갔는데요. 갑자기 지금 하한가에 떨어졌어요. 코스닥 1위 기업이 삼성전자가 지금 하한가 떨어진 거랑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제약이 지금 100만 원 돌파했다가 지금 하한가에 지금 물량 쌓는 거 보시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미국 계약이 조금 문제가 돼서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했다가 약 4일 만에 전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미국 파트너스와 공시를 했었는데 독점 계약을 공시를 했었는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지금 돈 버는 게 약 뭐 수익의 뭐 90%라고 하고 있는데 한 1,500억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야, 이거 돈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한가 떨어졌는데 자, 일단은 뭐 삼천당 제약 쪽에서는 뭐 1,500억은 자, 전체 제약 규모가 아니라 단순 마일스톤일 뿐 실질 수익은 훨씬 더 거대하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파트너사가 예상하는 계약 기간 내 총 매출액은 약 15조다. 1,500억이 아니고 15조다. 해당 매출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의 90%를 삼천당 제약이 수령하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지금 이거 주가 빠지는 건 말도 안 된다. 지금 그리고 일부 지금 네티즌이 자, 이게 삼천제약 작전하는 거 아니냐. 작전하는 거 아니냐 계속 얘기하면서 지금 삼천당 제약하고 지금 뭐 고소고발 뭐 이런 것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요거 그냥 보지 마시고요. 향후 관전 포인트. 자, 미국 파트너사와 실제 계약 규모가 어떻게 됐는지 요거 정확히 좀 판단하고 나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경구형 플랫폼 기술의 실제 상용화 속도 및 허가 절차 수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다 보고 나서 실제로 안정화되면 누가 사겠죠? 자,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겠죠.
그래서 안정화된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사는지 보시고 이거를 매수할지 매도할지 결정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시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재용 회장님, 자, 여전히 설명할 시간 없어 어서 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증시에 올라탈 것인지 매도할 것인지, 자, 여러분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여튼 이번 증시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데요. 이 개인들이 현재 이슈를 보고 또 산업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떨 때는 이 기관의 움직임을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렇게 네네. 기관의 장세가 또 이뤄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기관화 장세 대응법, 이게 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 격언을 보면은 말이죠. 증권사 객장에 농부, 어부, 군인, 애엄마가 등장하면 그때가 고점이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현재 증권사 객장에 이분들이 다 등장하고 있죠. 자, 지금 휴가 나와서 주식 사겠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농사 짓다가 주식 사겠습니다. 제 애어머니가 지금 분유가 벌겠다고 지금 주식 사겠습니다 하고 좀 난리인데요. 자, 지금 고점 맞죠? 고점 많은데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고점이 무너질 때가 아니고 지금 뭉칫돈이 이제 막 들어왔기 때문에 요 돈이 완전히 집행될 때까지 이 증시는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코스피 주봉인데요. 이 자세히 보세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이 동학개미 운동할 때거든요. 2020년 폭등하죠. 1,400부터 3,300까지 급등합니다.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죠. 동학개미 운동. 자, 한국 주식은 우리 개인들이 살려야 된다 하면서 올라갔다가 그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동학개미 열풍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학운동이 완전 실패해버렸죠. 실패하고 처참하게 실패해서 작살이 난 다음에 1년, 2년, 3년, 4년 동안 증시가 꼼짝도 안 하고 국내에 주식하면 바보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었는데 자, 4월부터 갑자기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시절에 5,000포인트 올린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증시가 쭉쭉쭉 올라가죠. 그러나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올라갈 때 다 쳐다만 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쭉쭉쭉 올라가죠.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가서 5,000포인트 되니까 이제서야 개인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왜냐? 보세요. 증시 급등하고 있죠? 거래가 폭락하고 하락할 때하고 오히려 없습니다. 똑같아요. 언제 들어와요? 자, 올해 2월 달부터 거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비투로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100조 단위 돈들이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들을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자, 이제 막 들어왔죠?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2월부터 거래량이 폭증합니다. 자, 지금 증시가 들쑥날쑥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 개인들이 지금 100조 넘게 돈이 들어왔어요. 이럴 때 자, 보시면 개인들이 혼자 매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 돈을 맡겨요. 펀드, ETF 이렇게 돈을 맡겨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기관이 들어가죠. 자, 기관이 올라갈 때는 돈이 없어요. 투자하고 싶어도 종목이 좋아도 못 사요. 그런데 자, 이렇게 막 돈이 수십조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갑자기 수십조 들어오니까 살 돈이 넘쳐나죠. 이 돈은 뭐예요? 돈을 벌어주겠다고 맡긴 돈 아닙니까? 그리고 기관들, 특히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 이런 애들은 12월이 결산입니다. 올해 1년 내내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수십조를 갖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 되는 종목이면 닥치는 데 삽니다. 중소형 종목이든 뭐든 간에 실적이 나온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면 닥치는 데 삽니다. 수십조 되는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 이 기관이 사는 종목이 잘 가요. 이게 바로 기관화 장세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올해 연말까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사는 종목, 기관화 장세는 기관들이 사는 종목. 그중에서 특히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거 뭐죠? 투신이라고, 투신. 그래서 투신권이 사는 종목들이 제일 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1년 내내 잘 종목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투신권이 사는 종목들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자꾸 만나보면 자, 내가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하는 타이밍을 몰라요. 이런 분이 계세요. 자, 지금 매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장이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매수가 나오는 거지. 자, 좀만 지나면은요. 매수도 어렵고 매도도 어려운, 매도할 것도 없죠. 맨날 손실나서 매도할 테니까 이런 장이 펼쳐질 겁니다. 자,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 기관 투자자 매매를 지금 제대로 배우고 이들만 좀 따라하는 걸 여러분들이 연구하신다 그러면 자,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계속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습니다. 왜? 기관화 장세는 매번 열리니까요. 자, 기관화 장세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화 장세란 기관 투자자가 증시를 이끄는 장을 말합니다.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이 지금 장을 이끈 것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미가 아니라 큰 돈 가진 기관들이 장을 이끄는 것이 바로 기관화 장세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죠? 자, 개인들은 자, 지금 30조, 40조 뭐 들고 있다가도 뭐예요? 전부 다 생각이 달라요. 모래알이에요, 모래알. 그러나 자, 기관들은 돈을 맡겼죠. 몇 천억을 사더라도 집중력이 이렇게 쫙 써요.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가면 쭉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 따라하기가 바로 그런 건데요. 자, 정보력, 분석력 우리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는 종목들을 사면 방향성이 길게 쭉쭉쭉 추세를 타고 5일선 타고 12선 타고 20선 타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뉴스 보고 개인들이 사고 지금 급등락했는데요. 자, 기관이 정보력을 앞세워갖고 사갖고 조용히 천천히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언제 보면 100% 올라갔네. 보면 200% 올라갔네. 자, 이런 게 전부 다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화 장세할 때 기관들이 아무 종목이나 사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위주로 삽니다. 그래서 뭐 급등주 이런 거 안 사요. 여러분들 차트 보고 요즘에 코스닥의 차트 보고 뭐 장대양봉 나오고 음봉 나온 다음에 뭐 올라가고 윗골이 나오면 극복하면 올라간다 이런 거 하죠. 이런 거 요즘에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세력이 없어요. 세력이 지금 아직도 요즘에 세력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통령이 세력 한 번만 걸리면 죽이겠다고 얘기한 게 벌써 제가 들은 거면 10번입니다. 이럼에도 아주 거침없이 세력들이 활동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죠. 현재 지금 500억, 1000억짜리 갖고 있는 큰 손들이 현재 다 잡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요거 전 수십억 갖고 있는 세력들도 함부로 못해요. 자, 금검원 시스템에 얼마나 발달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거래가 이렇게 10,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여러분들이 혹시 재미삼아 9,800원에 한 주씩 넣었다 뺐다 한 50번만 해보세요. 증권사에서 전화 옵니다. 자, 금감원에서 시세 이적 조작으로 지금 포착됐으니까 한 번만 더 그러면 계좌 폐쇄하겠습니다. 전화 와요. 자, 아니면 여기 쫙 이렇게 메시지 딱 떠버립니다. 자, 너 지금 작전 세력으로 걸렸어. 한 번 더 그러면 계좌 없애버리겠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로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에 세력들이 뭐 활개를 친다.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작년에 증시 올라갈 때 보면 일부 100개 종목을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데 코스닥 종목들은 뭐라고 나왔죠? 2,000개 종목 하락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죠. 코스닥 종목이 안 가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옛날에 세력들이 잔뜩 활동할 때 배우신 분들이 지금 돈 하나도 못 벌고 마이너스입니다. 왜? 지금 그런 종목이 가는 줄 알고 그런 종목 하고 있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전주, 세력주 이런 거 안 가요. 저도 모르는 우선주, 뭐 코스닥 종목들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자, 그거 해갖고 지금 안 됩니다. 가는 종목이 가는 장입니다. 지금 주도주가 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관 종목들은 우량주 위주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 실적 좋은 기업들이 지금 세력주처럼 움직여주고 있어요. 옛날에 세력주, 잡주, 테마주 이런 거 안 가고요. 대형주 실적 좋은 종목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도요. 세력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요즘에 기관들이 먼저 만들어요. 좋은 종목, 좋은 테마 있는 건 기관들이 먼저 사기 때문에 기관들 종목들 위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얘네들은 또 차트를 만드는데요. 캔들보다도 이평선을 잘 만듭니다. 왜? 주가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평선이 깨끗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주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가잖아요. 이 바닥은 안 깨요. 바닥은 안 깨는데 위에는 막 지저분해. 요런 차트들도 많이 있어요. 바닥은 안 깨요. 특정한 가격은 안 깨면서 위는 지저분한 걸 그대로 냅두면서 이렇게 가다가 한번 호재가 나면 쭉 하고 한번 올라가죠. 이게 뭡니까? 주식에서 1차 상승 파동 그리고 요게 2차 상승 파동이죠. 아직 2차 상승 파동이 안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한번 크게 먹고 기관들과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정이 나와도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관화 장세 보시면 기관들이 매수할 때 자, 이렇게 천천히 매수하다가 올라가면은 개인들도 알아요. 자, 올라가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갑니다. 이 고점에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기관들이 안 사요. 안 사면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러면 기관 따라하기인데 왜 안 되죠? 고점에 샀으니까 안 되죠. 안 사고 떨어졌다가 어떻게 되죠? 개인들 다 털고 나가면 다시 여기 기관들이 쏙 삽니다.
세력주 매매하고 똑같죠. 예, 양문양 패턴하고 똑같죠. 이거를 다 기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주의하시면서 좀 매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표 기관은 뭐가 있죠? 자,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런 데 돈을 맡기면 뭐 그냥 뭐 아무 종목이나 사갖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종목들 사서 시스템에 맞춰서 매매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액티브 운영이 있는데요. 사람이 정말 좋은 종목이면 직접 펀드 매니저가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건 뭐 기업 분석, 저평가 종목 이런 거 타이밍에 맞춰서 좀 매수하죠. 이런 종목들 노리셔야 돼요. ETF라든가 펀드 이렇게 그냥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거 말고 이렇게 액티브가 운영하는 종목들 사시면 여러분들 크게 수익 납니다. 특히 이런 종목들은 중소형 종목에 들어올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자, 기관들 매수할 때 보면은요. 하루에 100개, 한 150개 매매합니다. 외국인도 하루에 100개, 150개 매매해요.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요? 못 사죠.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는 뺍니다. 대형주 빼고 그다음에 ETF가 많아요. 요즘에 ETF 뺍니다. 그리고 그 밑에 5천억 내 시가총액 5천억 내인데 처음 매수 들어온 기관들 매수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관이 만약에 이걸 100만 주 매수하겠다 하면 한 100만 주를 하루에 매수 안 합니다. 어떻게 매수합니까? 기관들도 100만 주 매수하면 개인들이 다 따르는 거 알아요. 전국에 귀신 같은 사람들이 다 따르는 우리만 초벌해서 하고 있지 귀신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요것만 잡아내는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맨 처음 하면 어떻게 돼요? 딱 10만 주 사요. 100만 주 살 거 10만 주밖에 안 사요. 그다음에 15만 주, 그다음에 30만 주, 50만 주 점점점 늘려가서 주가가 이렇게 양봉, 단봉, 그다음에 장대 양봉 쭉 나와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첫날에 10만 주 기관이 들어왔는데 삼성증권 창구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자,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삼성증권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기관이 또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쭉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하루, 이틀, 3일 날 들어올 때 다시 삼성증권 창구에 들어올 때 요거 여기서 장대 양봉 요걸로 단타 치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 다 이거 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다른 데 일할 때 보면 항상 1등하는 전문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항상 1등하니? 제가 가서 몰래 물어봤는데 자, 요런 매매 방법 여기에서 조금 더 스킬적인 게 있는데 요런 식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도 됐는데요. 지금도 맞아요. 옛날에 그 차트 보면은 양음양 패턴이라는 거 많이 있죠. 양봉 나온 다음에 세력이 양봉을 만든 후에 자,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면 그거를 떨고 내기 위해서 음봉을 하나 나오고 다시 그 다음에 올린다. 그래서 양은양 패턴, 조금 더 길어지면 플랫폼 패턴 이런 게 나와지고 있고 일부러 세력들이 요거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나 아직 들어왔다, 나 들어왔다. 올릴 때 따라 들어와.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이런 차트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기관들 매수 종목들 우리가 저평가된 종목들 잘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살 때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저평가된 종목 위주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타이밍 있게 노리시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 저 종목도 좋아 보여서 다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더 보면은요. 차트도 별로 안 올라갔어요. 근데 기관들이 처음 매수해요. 뉴스도 별로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뉴스 잘 찾아보면 기업, 뭐 세계적인 1위 기업, 세계적인 2위 기업, 중소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 먼저 알고 손치면 하는 거죠. 이거 보고 딱 사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쭉 올라가면 여러분들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나는 주식으로 뭐 1억에서 뭐 100억 벌었다. 뭐 슈퍼개미 이런 사람들 쓴 책들 다 읽어보세요. 하나같이 뭡니까? 급등주 한 개, 두 개씩은 다 잡아왔습니다. 1억에서 500% 벌어서 5억 됐다. 그 다음에 5억에서 100% 벌어도 얼마요? 10억. 이것도 100%면 20억. 그래서 번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요렇게 벌어서 요런 과정. 요런 과정을 한번 겪으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세력 차트 보고 이렇게 단타 치고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크게 한번 먹어주는 게 있어줘야 여러분들 자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ETF 인덱스 들어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시장을 추정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프로그램 매매 또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매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초단타, 뭐 그냥 이 종목 뭐 개인들이 따라 들어와서 실적이 좋게
좋겠지 이런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매매하는 거니까 뭐 요즘 이런 거 있죠. 뭐 프로그램이 얼마 이 종목에 프로그램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자, 프로그램이 아무리 사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날 이 알고리즘 패턴이 바뀌면 바로 다 매도치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요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나도 안 만난다는 거 완전 초단기 하는 건 물량이기 때문에 뭐 프로그램 어설프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들이 직접 매수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알짜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런 종목을 좀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 그 네이버 증권면에 보면은요. 요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리서치 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시장 정보 리포터, 투자 정보 리포터, 종목 분석 리포터가 있거든요. 증권사 리포터가 여기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눌러보면 돼요. 이렇게 눌러보면 자, 여기 나와요. 크래프톤 하면서 이렇게 쭉 분석한 걸 쭉 써줍니다. 애널리스트들이요. 여러분들 자, 뭐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이 사람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한 모든 종목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한 분야만 이렇게 분석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해 맞아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다른 문제고 이 기업의 내용들은 분석하는 건 거의 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자, 잘 맞으면 목표 주가하고 현재 주가 차이가 있잖아요. 자, 목표 현재 주가가 25만 원인데 이 리포트를 썼는데 목표 주가 분석했더니 이 기업 분석했더니 42만 원이야. 차이가 있잖아요. 그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과정을 좀 보시면 일단 뭐 애널리스트들이 자, 보고서를 써요. 기업 탐방을 해서 자기 분야 뭐 바이오, 반도체 그것만 하루 종일 연구해서 1년 내내 연구해서 이렇게 리포트를 씁니다. 그럼 그 리포트를 누가 봅니까? 자,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자, 요렇게 애널리스트가 쓴 거를 펀드 매니저가 봐요.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 펀드 매니저들이 보고 자, 이거 진짜 신뢰도 있다. 좋다 그러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십조 되는 자금, 펀드 자금을 여기 집행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지금 올라가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요거 좀 약간 사담인데 매도 보고서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있죠. 매도 보고서를 지금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매도 보고서를 쓰면 자,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고객이 우리가 제일 고객이 아니고요. 자, 요 펀드 매니저들이 제일 고객이에요. 펀드들이 제일 자산운용사들이 제일 고객이에요. 이거 쓰는 거 우리 보라 쓰는 게 아니고 얘네들 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고 나서 샀는데 갑자기 또 어떤 회사에 다른 애널리스트가 매도 보고서 쓰면 어떻게 돼요? 펀드 매니저가 바로 전화 걸어서 야! 너 으슥한 골목에 얼렁얼렁 거리면 난 줄 알아라 하면서 엄청나게 전화 한 10통씩 받는다. 뭐 협박 전화하고 막 어떻게 너 이런 거 쓰냐 하면서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매도 보고서를 못 쓰고 중립이라고 쓰죠. 그래서 강력 매수. 그래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강력 매수 아니면 목표 주가가 뭐 50%, 70%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만 보셔야 됩니다. 뭐 그냥 매수 아니면 뭐 중립은 매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리포트에 그런 거 나오면 절대로 사면 안 되겠습니다. 강력 매수 리포트에 외국인 기관들이 직접 집행하면 그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옛날에는요. 이 증권사 리포트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예, 옛날에 1시간 막 2시간씩 읽어보고 그랬는데 자,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1분 만에 요거 목표 주가 50% 이상 종목되는 거 찾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챗GPT 쓰시죠? 인공지능 쓰시죠? 제미나이 쓰시죠? 거기에다가 무료로 가입하면 돼요. 이거 안 쓰신 분도 많이 계신데 무료로 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4월 뭐 1일자, 만약 4월 6일자 증권기사 모두 분석해서 목표 주가 50% 이상인 종목만 찾아줘. 그러면 정말로 50% 이상인 종목만 찾아줘요. 이게 몇 달 전에 안 됐어요. 요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제가 비교해봤더니 정확해요. 실제로 해서 여러분 여기서 정보 찾으면 돼요. 왜 근데 50%냐? 예. 자, 지금 증권사 리포트가 하도 많아요. 한 100개씩 나옵니다. 장이 좋다 보니까. 그런데 10%, 20%, 30% 이거 너무 많아. 그래서 아예 50%, 60%, 7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종목들만 찾아가지고 아침에 따로 뽑아놓고 그 종목들만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아니면 4월 6일 아니면 4월 1일부터 4월 6일까지 증권기사 모두 분석해서 목표 주가 50% 이상인 종목만.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그 찾으면 이 중에서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 네가 따로 또 뽑아줘. 그러면 또 그것만 또 뽑아줘요. 이거에서 이런 종목만 뽑기 너무 쉽다. 옛날엔 리포트 1시간, 2시간 읽었는데 지금은 1분이면 찾아줍니다.
일부면 쳐줘. 이것도 안 한다? 자, 이거는 뭐 주식 투자 그만둬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종목들 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알겠죠? 야, 보면 여기 나와주네요. 자, 비나텍 목표 주가 뭐 200%. 자, 한국카본 190%, PSK 170%, 하나시스템 뭐 170%, SK스퀘어 170%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비나텍 와, 이미 올라갔네요. 자, 그리고 기관이 매수한다고 했죠? 자, 벌써 매수했어요. 자, 이 올라가기 초기에 매수 들어옵니다.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종목이 초기 종목에는 기관들이 먼저 매수를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미 종목 분석 끝나기 전에 한참 전에 종목 분석 올라갈 줄 알고 미리 대규모로 매수 들어옵니다.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들어오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매수한 종목은 어떻게 돼요? 추세를 쭉쭉쭉쭉 완만하게 살려갑니다. 중간에 흔들릴 때 팔 필요가 없죠. 이 기업 분석 끝나고 기관들 매수한 종목인데 중간에 조금 흔들린다고 판다? 하루 운봉 떨어진다고 판다? 아니죠. 이평선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요번에 이제 전쟁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또 기관들 또 들어오죠? 그럼 또 다시 또 올라가요. 자, 한국 한번 보세요. 벌써 이렇게 또 매집도 천천히 들어와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매도할 때 하지 마시고 요 매수 들어올 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들어오네요. 최근에 또 하시면 돼요. 다만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대규모로 들어올 때 좀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 자, PSK 벌 올라주고 있죠. 벌써 초기에 벌써 다 매수하잖아요. 우리가 분석 끝나기 전에요. 벌써 알고 사요. 예, 이거 따로 사면 되는. 여기서 한번 이거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부자가 되는 종목은 여러분들 20개 여러분들 보시면 계좌에 뭐 10개, 20개 갖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부자로 만드는 종목은 단 하나. 정말 발굴한 종목들. 아, 이거다 하는 종목이 여러분들 부자로 만들어집니다. 다 종목 다 많아 필요 없잖아요. 하나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자, 뭐 2만 원에서 7만 원, 2천만 원이 7천만 원 되고 2억이 7억이 되고 8억이 됩니다. 요것도 한 번만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10억, 20억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요 하나만 잡아주면 돼요. 요거 연구해서 요 하나만 잡아주면 여러분 부자 되는데 그거 얘기해줘도 안 해요. 자, 보시면 또 매수하고 또 급등 나와주고 있죠. 예, 전쟁 때문에 떨어지고 있고 전쟁 나면서 급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초기에 들어오죠. 초기 들어오고 날아가죠. 날아갑니다. 다 이렇게. 이런 종목들이 널려 있어요. 종목 찾기가 어렵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관, 외국인, 뭐 외국인도 뭐 많이 있는데 좀 잠깐 설명해 볼까요? 자, 외국인 기관들 매매 보면 자, 여기 보면 개인, 외국인 기관들 다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요 투신권들이 쭉 사고 있잖아요. 이 투신권들이 사는지 안 사는지 요것만 좀 체크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공격적이기 때문에 먼저 투신권들 매수하는 거 좀 보시고 연기금은요. 자, 안정적으로 운영해야지만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삼성전자 뭐 반토막도 사요. 나는 5년, 10년 기다리겠다고 하는 존재니까. 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자, 증권사가 운영하는데 단타 매매 위주로 하니까 좀 보험을 칠 필요 없겠고, 은행 보험도 돈이 얼마 없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니까 좀 중요하시면 좀 약간 좀 패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기 프로티나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이게 자,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있죠. 별볼일 없죠. 그런데 갑자기 보시면 여기서 기관들이 들어오죠. 6만 주, 4만 주, 3만 주, 4만 주, 6만 주, 7만 주. 여기 점점 들어와요. 자, 그러더니 제가 이거 한번 찾아봤어요. 뉴스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정말 뒤지고 지겼더니 뉴스 하나 딱 나왔더라고요. 단백질 검사 장비 세계적인 기업. 아, 뉴스 기사 하나도 없는데 이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거 나와서 봤더니 주가가 여기서 매집 들어오죠. 들어와서 어떻게 될까요? 자, 17,000원, 2만 원에서 들어온 다음에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11만 원. 11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뭐냐? 자, 주가가 아직 안 올라갔죠. 때가 탄 적이 없어요. 누가 한 번도 해먹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자, 공모를 합니다. 공모 받은 물량 가지고 뭐예요? 공장을 짓는데요. 공장을 짓는데 세계적인 단백질 검사 장비 업체. 야, 그 세계적이래. 공장 져서 물건 지면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잘 팔리겠죠? 공장에서 그러면 주가가 계속 1년, 2년 계속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올라졌습니다. 기관이 매수하고 나서 쭉 올라져요. 이런 종목 하나만 딱 발굴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다 보면 뭐 우리 기술이 어떻습니까? 뭐 현대모빅스 뭐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종목 딱 하나 되면 부자가 됩니다. 다 올라간다. 우리 기술 얘기하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더 올라가니까 입니까 떨어질까 얘기하면 이거 언제 돈을 법니까? 이런 종목 하나 발굴하면 여러분들 바로 계좌, 바로 부자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하시면 뭐 돈 벌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좀 종목을 발굴해서 하시면 뭐 좋은 결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이런 매매 방법 좀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문가님의 추천 종목 받아보는 시간인데요. 최근에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이 하락했던 시장에서도 이 원전주는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었거든요. 전문가님, 이 원전주 내에서 네네.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네네. 자, 원전하면 다들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다 생각하고 있고 안 산 분들이 안 계세요.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 약간 횡보하다가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개인들 돈의 힘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요. 요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한미글로벌 요건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글로벌이 단순 건축 PM을 넘어 원전 프로젝트 관리 부분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함에 따라 자, 원전 관련주에 걸맞는 가치가 좀 재평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PM 같은 경우를 얘기하면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시공사가 있죠. 예, 건축주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일일이 뭐 하는지 뭐 모르잖아요. 이거를 대신 건축주 대신에 모든 거를 다 토탈적으로 시공사와 얘기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원전 개발 쪽으로 이제 한미글로벌이 이런 분야로 좀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1,145억 원, 영업이익은 65억으로 추정되며 연간 매출은 약 10%대 성장이 좀 기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 성장면을 보면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10%니까 별로 크지가 않는데 현재 지금 근데 원전 관련 종목들이 원체 지금 잘 가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계상 수주가 좀 잘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8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 개선 인프라 건설 PM 용역 약 100억 정도인데요. 여기 이제 100억 하고 있다가 처음이죠. 조금 더 이제 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계약 규모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원전 진출이죠. 여기서 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또 다른 원전도 또 따낼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산림이 글로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원전 프로젝트는 공사 기간 약 10년 이상으로 길고 처음에 100억이니까 점점점 계속 따내다보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구조가 복잡하고 발주처할 대신에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술도 점점 늘어날 수가 있고 노하우도 쌓이기 때문에 다른 원전 그리고 요 루마니 원전 10년 동안 또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또 해외 인프라 그 AI 데이터 센터가 좀 확대되면서 또 이런 공장에 또 PM도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도 진출할 수 있고 글로벌 매출이 무려 5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도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좀 많이 보시면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자회사뿐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지금 거점이 좀 만들어 놓고 상당히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보다도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이미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돈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죠. 전년 대비보다 계속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수익성 높은 해외 매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약간 지치신 분들은 요 기업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50% 이상 나온 리포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 주가를 보면 어떻게 되죠? 야, 거기에 걸맞춰 올라가고 있네요.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이미 귀신 같은 분들이 벌써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이미 횡보하고 있다가 갑자기 거래가 늘으면서 지금 올라주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증시가 급등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올라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쟁이 지금 마무리되고 급등락이 마무리되면 실적에 따라 올라간다는 얘기죠. 지금 전쟁이라는 건 일시적이고 언젠가 끝나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올라가고 거기 아까도 얘기했죠.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미 글로벌 지금 올라가죠. 전쟁 나도 무너지지 않는 종목들이 더 탄력 있게 이제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아직 이제 막 고개 들었죠. 이제 막 고개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보시면 우리 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올라가 있죠. 바닥에서 이미 300% 400% 올라가 있어. 근데 이거는 아직도 시작을 얼마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거 좀 더 올라갈 여력이 많으니까 목표 주가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관 외국인들 매수 들어온지 좀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이 원전주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쳤다라면 이 원전 관리 프로젝트의 관리 부분에서 이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이 한미 글로벌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최근에는 네네. 이 게임주 안에서 펄어비스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또 다르게 집중해 볼 만한 게임주 없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 또 예인 아나운서님께서 워낙 게임을 좋아하셔갖고 제가 크래프톤 하나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들이 지금
수조를 가지고 코스닥에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근데 코스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 게임,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상당히 좀 잘 가고 리포트도 상당히 좀 좋게 나와요. 근데 게임즈도 요즘에 보면 리포트가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못 올라줬기 때문에 좀 시세를 내서 또 올라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리포트들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1분기 시작이 안 됐죠. 그래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도 상회되는 좋은 실적이 현재 나올 것 같고요. 2024년 이상의 역대급 성과가 기대되는 구간이다. 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게임주들이 실적을 못 내서 상당히 어려웠는데 자 이제는 좀 실적이 나와주면서 좀 올라주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 소외되지 않고 같이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배틀그라운드 뭐 언제적 배틀그라운드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계속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도 아직 탄탄하게 핵심 이익원이 있기 때문에 이 게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글로벌 게임 트래픽 유지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분기 안정적으로 현금이 창출된다. 그러니까 게임들이 계속 매분기 안정적으로 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게임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2026년에 대작 라인업이 좀 런칭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언급한 서브노티카 2하고 지금 뭐 다크 앤다컴 모바일, 뭐 인조이, 뭐 이런 글로벌 대작 기대작들이 이제 준비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거 좀 많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좀 통과하더라도 좀 크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뭐 AI도 뭐 탑재한다고 하고 있는데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유저들의 게임 유저들의 좀 마음에 맞는 제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배틀그라운드 많이 수익 나고 있고 요 게임 런칭하는 것 중에 하나만 다 성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만 이게 딱 터져주면 주가 2배로 올라가는 건 뭐 일도 아니니까요.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게임주가 언제 실적이 안 나오죠.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이평선을 돌파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자 여기 막 이제 고개를 들고 있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자 2026년에 실적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게임 런칭하는 것 중에 하나만 대박이면 초대박이면 좋겠는데 그중 중박이라 좀 터져준다 그러면 주가가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목표 주가도 상당히 지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0% 이상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한번 게임주 많이 못 올라간 거 부담스럽다 그러신 분들은 많이 못 올라간 종목 중에 게임주 한번 돈이 몰려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게임주 잊지 마시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뿐만 아니라 뭐 펄어비스 여러 게임주들이 리포트가 좀 좋게 나오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